이렇게 지도를 눌렀을 때 여기 보이면 입찰 경쟁이 많이 붙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 맞추기는 너무 좋겠지만 반면에 또 입찰할 때는 경쟁이 붙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팍시 그냥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경매하면 뭐 나중에 흑화해가지고 경매하다 망했어요 이런 썸네일 갖다 쓰는 거라고. 이런 사람. 자, 안녕하세요. 경상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수원 광교 쪽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통이랑 또 가까운데 영통역 인근에 오피스텔 하나가 경매로 나와서 촬영을 하러 왔고, 뒤에 보이는 오피스텔이 저희가 이제 살펴볼 물건이고요. 영통역 아이파크라고 합니다. 아이파크가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꽤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이제 호객노노에서 봤고, 평수는 13평, 오피스텔인데 13평이면 방 하나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원룸이 아니라 1.5룸, 신혼부부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계신 세입자분은 보증금 2억에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확정일자, 배당 신고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만 2억 이상에 하면 전액 배당이 돼요. 세금 체납이 없어서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빼가는 권리들이 없습니다. 2억 이상 플러스 경매 실행 비용만 추가해서 입찰을 하면 안전하게 다 배당 받게 하고 이사 내보내고 세입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한 호실 나왔나요? 여기 한 호실 나왔고 전체 666세대 중에 우리 호실이 34세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세대수가 적은 거예요. 우리 호실이 좀 구조적으로 좀 특별합니다. 매물 자체도 그래서 굉장히 적어요. 경희대 수원 캠퍼스가 있습니다. 경희대 이공계 친구들은 다 수원으로 오거든요. 뭐 식당 가라든지 뭐 술집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원룸들이나 자취방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뭐 PD님보다도 훨씬 어린. 네? 왜 그런? 뭐라고 하세요? 왜 발끈하시죠? 여기 이제 세무서라든지 각종 관공서, 저쪽으로는 홈플러스, 뭐 여러 가지 카페들 다 걸어갈 거리에 있고, 분당선 영통역까지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호실이 저쪽 끝에 있는 저 노란색 보이시나요? 저쪽 끝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쪽은 공원이랑 세무서 이런 쪽이 보이거든요. 반대편은 뭐 모텔이라든지 술집 이런 데들이 많아서 조명이나 뭐 소음 같은 게 굉장히 있습니다, 밤에. 근데 우리 쪽은 좋은 쪽이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교 주변에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데 실거래가 작년 10월 이후로 멈췄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에도 실거래가 계속 원룸은 찍히고 있고, 여기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작년 12월이 마지막이긴 한데 그 금액 2억 9천, 그리고 지금 감정가가 2억 8천에 책정이 됐다가 2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나 월세 이런 거는 실거래를 조회해보니까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물도 없고, 그리고 매물이 없다는 건 우리한테는 가장 좋죠. 왜냐면 우리가 매물을 내놓으면 그게 유일한 매물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평수를 찾는다면 저희 걸 계약을 할 겁니다. 전세도 작년 12월에 2억 2천, 작년 11월에 2억 4천, 그 전에도 2억 4천, 2억 3천 이렇게 초중반 정도로 계속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 좀 보면서 세입자분도 한번 만나보고, 세입자분이 돈을 다 받으니까 우리가 뭐 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돈 받고 이사 나갈 준비가 되셨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오피스텔이라고 안 믿길 정도로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치킨집도 있고. 3층까지는 상가고 4층부터는 오피스텔인데 우리가 지금 오피스텔 보러 온 거거든요. 근데 아래 상가가 잘 된다는 건 여기 사는 사람도 활발하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임장을 할 때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얘기하지만 아랫집 윗집은 꼭 확인해 보거든요. 당연히 그 집도 확인하고, 그리고 3층 5층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랫집 윗집 누수라든지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아랫집 윗집은 공통 분모가 많거든요. 향도 똑같고. 일단 이 느낌은 호텔 약간 로비 같은 복도, 이런 디자인도 잘 해놨어. 아이파크가 미관상 이거 되게 깨끗하게 잘 해놨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신 것 같고, 아랫집에 가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확인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층은 상가네요. 3층은 상가예요. 아마 저쪽쯤이, 한번 여쭤볼게요. 실례합니다. 혹시 위에가 경매로 나와서 그런데 여기 천장이나 이런 데 뭐 누수나 이런 건 없으시죠? 네. 없었어요. 저희가 뭐 피해 보상을 해드려야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그런 건 없죠. 네. 지금 저희도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격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438호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그게 요즘 거래가 분위기가 좀 어떤가 싶어서요. 우선 투자 쪽은 아예 움직임 없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좀 찾는 분들은 네. 있는데 지금 네이버 호가는 뭐 보통 2억 8천, 네. 3억 정도 해요. 근데 그 금액으로는 좀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그럼 싸게 내놔야 될까요? 지금 이 정도 층수면은 사실 그럼 한 그게 2억 6천대 2억 6천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매매가 네. 전세 월세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4층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천. 월세도 한 1000에 100 한 받는 110 정도도 1000에 110. 건데 지금 120에 층수 좀 괜찮은데 나와 있는 게 안 나가고 있어요. 2000에 120으로 가죠. 공실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여기가. 그렇죠. 전월세 관련해서는 만약에 뭐 2억 원 정도의 낙찰 받는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경쟁이 붙으면 이게 아마 2억 6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그냥 가요. 그게. 2억 6천이. 네. 근데 한참 알겠습니다. 올랐다가 작년 가을 겨울부터 땅이 좋지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계속 잘 부탁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임장을 마무리했고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장이 굉장히 사실 수월합니다. 왜냐면 평수라든지 구조 자체가 워낙 정형화돼 있고 몇 호실이다면 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았고 뭐 어느 정도 임차 수요가 있는지 매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매매로 2억 8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빨리 매도를 하고 싶다면 2억 6천까지 가격을 낮춰야 되고 전세는 2억 2천이면 충분히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월세는 2천에 110으로 진행을 하면 세가 나갈 것 같다. 풀피 맞추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갭이 좀 있으니까 2억 3천 정도는 써야 그래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찰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요?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제 옆에 계신 이 좀 제정신이 아니신 분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지만 항상 카메라 뒤에서 이제 촬영을 도와주시는 우리 PD님이고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PD 양반이고요. 오늘 입찰하신다 그래서 자, 좀 물건도 같이 가만 좀 있어, 제발. 근데요. 자, 임장 촬영도 같이 했었고 입찰을 이제 직접 하실 거라서 와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하는 날 보는 거는 크게 네.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몇 명이 눌러봤는지. 자, 조회수가 2주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면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많이 봤네요. 28명. 볼 사람은 보고 있구나. 입찰 경쟁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한 적어도 10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빡세다. 그리고 물건 자체가 브랜드고 나름대로 이제 대단지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이렇게 지도를 눌렀을 때 여기 보이면 입찰 경쟁이 많이 붙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 맞추기는 너무 좋겠지만 반면에 또 입찰할 때는 경쟁이 붙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써! 팍시 그냥.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경매하면 뭐 나중에 흑화해가지고 경매하다 망했어요 이런 썸네일 갖다 쓰는 거라고. 이런 사람. 오케이 진정. 이런 사람. 진정. 제가 한번 이 표를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설명할게요. 네. 지금 감정가가 2억 8천에서 최저가가 대충 2억이라고 할게요. 네. 요 두 개 사이 중에 써야 되는데 이러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좁혀 나갈 거예요. 우리가 조사한 매매가가 일반 매매가 얼마였죠? 2억 8천에 나와 있다 그랬는데. 금매로 팔 수 있는 거는 2억 2억 6천 정도라고 했죠. 네. 이거를 2억 6천까지 낮추는 거예요. 최저가는 얼마까지 우리가 높일 수 있을까 보면 일단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세입자가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이 2억이고 다행히 여기에 뭐 세금 압류 이런 게 없어서 우리는 이것만 검토를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0명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써야 되는데 그럼 2억 400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전세가 그때 2억 2천이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은 전세 값보다는 높여 써야 될 것 같아요. 2억 네. 2천. 2억 2천. 최저를 2억 2천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경쟁이 있을 것 같고 입지가 좋으니까. 인천이나 이런데 매매랑 전세랑 거의 붙어 있는 거, 뭐 천갭 이런 것들은 사실 전세값보다 싸게 받는 걸 타겟으로 해야 되지만 얘처럼 이제 입지가 좀 우량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고 이런 거는 갭이 좀 벌어지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네. 갭이 좀 있다. 있죠. 우리가 왜지? 인천 이렇게. 갔을 때는 네. 갭이 막 똑같거나 이랬잖아요. 네. 이거는 그만큼 투자 가치 상품이 있는 거예요. 빌라 같은 것도 성수동 재개발 물건 빌라들은 매매가는 뭐 10억인데 전세는 2억 뭐 이렇거든요. 맞아요. 8억은 뭐냐? 네. 빌라인데 투자 가치가 있을수록 갭은 좋아요.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같은 것들 다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보통 오피스텔 같은 거는 뭐 이거는 1.5룸이라 뭐 이게 100% 안 맞을 수도 있지만 6% 이상이 됐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월세가 얼마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11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인테리어 살짝 할 수도 있고 하면 그 월세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거든요. 5만 원 정도는. 요거 곱하기 12. 이게 뭐냐면 1년치의 월세 받는 거. 여기에서 수익률 6%를 나누면 보증금 2천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2억 5천이 수익률 6%로 환산한 매매가예요. 네. 상가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은.
그럼 2억 5천이 딱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매매가가 되죠. 투자금이 얼마 정도 가용 가능하죠? 6천에서 8천?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안 되면 제가 좀 빌려주는 걸로 할게요. 세입자 맞추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생각을 일단 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가보자고. 네. 기빨리네요. 이거 이쁘게 써야 되나? 알아보게만 쓰면 돼요. 아, 자, 이제 가격을 조용히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는 거. 알았어요. 일단 여기에 2를 쓰시고 사실 천만 단위가 제일 중요해요. 3. 될 것 같아. 꺼버렸네?